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한 우리 초대 손님으로 우리 여성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뭐 약간 수다라면 수다고 또 어떤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함께 논하고자 지금 오늘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 의원도 같이 세 분 다 당선돼 본 일도 했고, 지금 두 분이 현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 고향도 강원도, 저 남편도 강원도지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경남 산청? 사천. 이렇게 이런 인연이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 초대석으로 제가 한번 사장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네. 박순자 의원님,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의정부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의원입니다. 사실 여의도판에 출연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 이수견 대표님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늘에야 드디어 일단 자리를 같이 함께 하게 됐고요.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로 고향 언니, 동생 같은 이런 저희들의 만남이 오늘따라 좀 더 끈끈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서 방송하는 이 장소가 여의도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방송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바깥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봄이 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 다 고향이 남쪽이다 보니까 지금 남쪽에서는 이미 꽃이 피었다고 꽃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고향에는 아마 벌써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추운 겨울을 지나니 봄이 오고 있구나, 봄이 왔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길 바라고요.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박순자 의원님도 이렇게 하면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 가고 싶네요. 우리 이제 이해숙 의원님은 또 지금 송파시잖아요. 네, 또 네, 한번 우리 여의도판 송파입니다. 시청자 예, 여러분 예,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경상도 바람이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 자꾸 씁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그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수균 대표님께서 같은 삼청이라 참 많은 의정 활동할 때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 유튜브를 하신다고 그래서 진짜 작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뭐 지역에서 의정 활동하다 보니까 참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앞으로 또 여의도판 이 유튜브가 우리 송파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세계적인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시청하면서 보고 또 노력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여의도판 우리 유튜브가 정말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의원이다 보니까 역시 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더니 딱 막상 우리 여의도 판이잖아요. 판을 깔아놓으니까 이 의원님들이 너무 잘하시네. 원래 수다잖아요. 자, 그래도 어쨌든 간단한 서로가 이 양력은 또 더 알면은 시청자 여러분 더 좋아하실 거다. 의원님부터 먼저.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의정부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제 9대 경기도 의원을 했었고요. 또 지역에서는 뭐 여성단체 협의회장 그리고 우리 의정부 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사실은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일은 제가 다시 하고 싶은 또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갔을 때도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정치가 어떤 것인지 또 여성들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공부도 했고 또 많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만큼 그 의원이 되기 전부터 봉사활동 많이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박순자라는 그 현역 아, 네. 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또 저기 의정부 시민들이죠. 네. 시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 활동하리라도 우리 여의도판 시청 여러분께서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이혜숙 또 의원님은 송파에서 3선을 네. 하셨는데 간단한 프로필 소개 양념 부탁드립니다. 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송파구 지방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3선 의원입니다. 2010년도에 시작을 하여 지금까지 이제 쭉 우리 송파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의원 하기 전부터 제가 우리 집에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아침에 봉사하는 녹색 활동도 녹색. 13년을 하고 지역에 뭐 또 바르게 살라고 해서 바르게 바르게. 살기도 지원계도 하고 있고 지역 활동도 참 많이 하고 또 이제 의회 들어와서는 저희 우리 여기 이수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의회는 활동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송파구에서 제가 3선 동안 하는 동안에 특별위원회는 참 많이 다 활동을 했고, 의원으로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특히 또 우리 롯데 123청이 그때 이제 왕국이 키우던. 되면서, 네, 그때 이제 롯데가 얼마나 잘 지어지냐, 구민들을 위해서 좀 전 세계적인 메이크로 브랜드, 얼마나 다 진짜 안전하게 지어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이제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또 명품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왜냐면 이혜숙 의원님은 제가 서울시당 여성부장 할 때 그때 차세대로 활동할 때 그 인연이 네. 돼가지고 제가 언니야 언니 언니로서 언니죠, 정말 언니예요. 동생처럼 이뻐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제 구의원이 이제 되면서 3선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충실히 또 잘하셨어요. 송파구를 위해서 송파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저 선배로서 후배가 너무 든든합니다. 예, 제가 그때 우리 당에서는 정말 차세대도 오래 했고 차세대 2004년도에 2004년도에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를 떠나 여성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진짜 봉사활동 많이 해주니까 다 이제 국민들도 알아주고 시민들 알아주고 지역민도 알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성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이제 했잖아요. 네,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고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에피소드가 있으면 거기. 저는 사실 이 정치라는 게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지론은 정말로 한마디로 누가 정치를 왜 하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세상에 정치 아닌 것이 없다고 저는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저는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인척 가족 간에도 정치를 잘해야지 그 가족 간이 잘 이끌어지고 부부 간에도 정치를 잘해야지 이혼 안 하고 100년 하루를 하는 거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정치고요. 아이고. 이웃 간의 정치, 친구 간의 정치, 이 인간관계 자체가 저는 모든 게 다 정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세상에 정치 아닌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게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또 잘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내가 잘해도 또 상대방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죠. 또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도 공인을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떨 때는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정치를 잘하는 게 맞다. 정치를 잘함으로 해서 그 오해도 풀리고 또 서로 또 신뢰도 쌓여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성이 정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신뢰받고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 속으로 정말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성공하고 실천하려면 정말로 여성 정치인들이 많아야 된다는 걸 저는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들도 물론 어차피 지구상에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남과 여가 분명히 같이 정치를 해야 되겠지만 남성이 월등히 더 정치인으로서 인원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 내가 살림도 해봤고 엄마도 돼봤고 네.
안 해도 돼봤고.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세하게 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부분이 있잖아요. 많아요. 솔직히 네. 여성 정치인들은 1인 10여 기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 아내 역할, 가정애를 따지자면 아내 역할, 또 며느리와 딸의 역할, 또 좀 있으면 이제 딸들 시집가고 장가 보내면 할머니 역할, 거기다가도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돼, 뭐 이모, 고모 역할, 정말로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라는 거. 예. 그래서 아마 또 지방 그 의원 되면은 더 섬세하게 잘 챙길 수 있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네. 그럼 자 우리 네. 이혜숙 의원님도 한번 좀 장단점. 예. 저는 에피소드.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여기 이제 그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는 정말 그냥 그 제가 당에 대한 사명감 그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우리 막내가 지금 100일 때 지금 걔가 27, 8인데 100일 때 100일 20년이 된 됐다는 거지, 그죠? 100일 된 애기를 냅두고 냅두고. 예, 진짜 그 우리 그때 당시에 신한국당 당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정말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진짜 그때는 무슨 사명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젊은 해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좀 힘들었다고 하는 점이 그때 저는 그냥 당에 봉사하면은 좋겠다는 이런 의지로만 했었는데 그때 2004년도에 그 저희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님이 그때 제가 그 여성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협위원장 사모님께서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도 지방의원을 많이 하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정작 그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저는 미끄러졌습니다. 네. 그게 저는 그때만 해도 당에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까 우리 박순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몰랐던 거죠. 정치를 모르고 그냥 하면 되는구나.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만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들의 주특기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저녁에 만나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 맞아요. 이런 거를 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이 요런 거에 정치적으로 약한구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런 거를 탈피해야 되겠다. 우리 여성들도 정말 정치를 하면 또 특히나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하고 틀리게 사소한 지방에서 일어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저녁에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낮에 이루어지고 이런 거. 그래서 여자들이 참 정치를 하면 잘하겠다, 깔끔하게 뭐 이렇게 타협이나 뭐 그 야합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뛰어들어 봤고요. 뛰어들다 보니까 지금 3선까지 하고 됐고 그리고 또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정말 그 저희 송파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 틀리게 물론 이제 그 선출직을 하면서부터 여당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주로. 그래서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초선 재선일 때는 좋은 시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 근데 이제 3선을 하면서 보니까 야당이 됐습니다. 야당이 되다 보니까 예. 그 우리 구청장이 그동안에 했던 시스템을 다 바꾸고 모든 거를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는 형태로 코드가 맞춰서.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딪히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송파구에서 여야가 싸움박질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몸을 못 덤비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성이 참 유리하구나. 예, 그런 경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진짜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삼선 뭐 이제 초선에는 조금 이제 그렇죠. 이런 의견을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는 예. 배우는 그 과정에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재선 3선 하다 보면 너무 지역의 의정 활동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일이 예,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송파는 계속 그 이제 같은 의원님하고 같은 당끼리 이렇게 이제 활동하다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좀 그렇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힘든 경험을 맞아요. 하신 거고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 바뀌다 보니까 종로는 네, 그런 예.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박순자 의원님 아까 에피소드 이야기 하는데 네. 못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에피소드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죠. 사실 그렇지, 활동하다 보면 그럼요. 많죠. 많이 있죠.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 네, 사실은 여성들이 정치를 하기엔 가족들의 이해와 가족들의 보호 아래 없으면은 그럼요. 사실은 솔직히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물론 정치뿐이 아니라 봉사 활동이 됐든 대외적인 활동이 됐든 간에 가족들의 양해와 이해와 이런 노력 없이는 정말로 여성이 활동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 그런데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무너무 다행이게도 가족들이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지원자고 응원자고 지지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양부모 중에서 다 돌아가시고 우리 홀 시어머니만 이제 한 분 계세요. 시어머니 계시고 시어머니 계신데 그 어머니조차도 저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세요. 지금도 연세가 85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젊어요. 김치도 해주시고 저도 사실 음식 솜씨가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래 어머님은 경상도 여자들이 음식 잘해요. 근데 남자는 못한다 하지 마. 근데 시중에서는 저기 경상도 여자들이 요리에서는 좀 빠진다고 생각해요. 한다네.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불구하고 불구하고 작다고 공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혼자 계신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지금도 뭐 반찬을 하시면 우리 생각해서 더 하셔서 또 가져가라,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족들의 이 배려와 이 지지가 없으면은 정말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 남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건 자랑이 아니고 듣기에 따라서는 자랑일 수도 있어요. 원래 강원도 남자들이 착해. 아니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둘이 같이 있다가 저는 이제 딸이 둘인데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인데 다 시집을 가고 출가시키고 이제 두 부부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토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이제 같이 있는 날이 아무래도 많죠.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둘이 같이 있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는데 제 목소리가 벌써 자기하고 나랑 통화할 때 목소리 톤하고 민원인이 전화 왔을 때 톤하고 이제 달라진 걸 느낀 거죠. 우리 남편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은 건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좀 그게 그렇게 들렸나 봐요. 이제 열심히 이제 민원인하고 통화하고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우리 남편 제가 이랬어요. 우리 애들 앉혀놓고 아빠의 의혹이 있다. 그게 뭐냐. 나도 민원인처럼 대해달라고. 우리 경상도 여자들이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원인하고 통화할 때는 조금 이제 싹싹하고 친절하게 이제 아무래도 받게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본분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하고 통화할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느껴졌나 보죠.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정말 우리 가족한테 내 남편한테는 그렇게 나도 그러는데.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조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고치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말하기를 아빠의 의혹이 있다. 나도 민원인처럼 대해달라. 진짜 와닿는 말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사실은 활동하기는 그 가정이 이렇게 협조 안 하면 네,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좀 약간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민원 통화를 듣고 나한테도 그렇죠. 민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좀 친절하고 좀 싹싹하게 받아달라 소리겠죠, 그죠? 우리 혼자 의원님이 가족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저도 가족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원래 강원도 분들이 굉장히 순박하세요. 네. 착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엄청 착해요. 귀가 또 얇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발 좀 이렇게 남 얘기를 이렇게 쉽게 듣지 마라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도 김치를 좀 잘 담그세요. 강원도 이제 시원하게. 근데 이제 담아서 저한테 이제 매번 주시고. 근데 우리 경상도 여자들은 또 제가 또 음식을 또 좀 잘해요. 진짜로. 아니, 두 분 다 잘하시네. 보여줘. 우리 실력을 나중에- 보여줘. 아니 여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때문이니까. 네. 아니, 그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돈 다 받고 하니까. 근데 가면은 김치도 맛있다 그러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음식이 최고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정치 아닌 이제 뭐 지방의원도 정치라면 정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애기 아빠가 적극적으로 지원 안 해주면 못하죠. 보세요. 밖에 나가서 뭐 민원이든 뭐든 사람을 만날 때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은 막 애기 아빠가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물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손을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애들이 정말 어머니 되는 게 본인들이 모니터링을 다 해요. 해가지고 엄마 뭐 이 정부가 이래서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엄마는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가족 지지가 우리 의원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내가 이제 보니까 정리를 해보다 보면 위원님이 민원처럼 나 진짜 그 말이 와닿는다. 저도 그래요. 나도 지금 제가 33년 민정당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오랜 세월을 33년째예요. 있는데 제 가족한테 그 한다고 했지만 민원처럼 그 말이 최고 달성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여성들 그 활동하면서 그 지방 의원들 특히 또 뭐 민원인들 돼야 되시는데 그러면 절대 가정에 그냥 이렇게 소홀함이 없고 맞습니다. 더 열심히 네. 남편들 더 내조잘할 거예요. 외조라고 사실은 외조죠. 사실은 이 가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요새 폭력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뭐 아동 폭력, 성 폭력 또 가족 폭력도 있대잖아요. 근데 이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사실은 크고 많다는 걸 저희가 좀 네,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걸 참 많이 네, 느끼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말할 때 보면 좀 이렇게 경상도 여자다 보니까 딱딱 또 끊어지는 억양이 좀 분이 있어요. 세죠. 또 그리고 억양이 좀 세요. 특히 이제 경남이 네. 경북은 안 그랬지 이러는데 우리는 안 좀 그랬어? 애교가 좀 딸리죠? 이렇게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우리 딸내미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한테 좀 부드럽게 좀 해라. 근데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처럼 가족을 민원인처럼 오늘 단장을 네. 민원인처럼 그러면서 전화 받을 때도 여보 왜 됐어?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너무 가식이고. 가십니까요? 그랬나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렇죠. 노력을 맞아요. 하겠다. 아니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와가지고 아유. 사람을 이렇게 그냥 앞으로도 애간장을 좋은 태웠나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좋은 기회가 있겠죠. 예. 조금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지방 의정 활동하는 부분을 또 이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그분들 용기를 주고 그분들이 내가 고민할 때 나도 이런 걸 해봐야 되겠구나. 아까 의원님 그랬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자 해도 내 개인 민간인으로서는 아무런 좋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못하지만 내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더라. 그래서 더 열심히 네, 했잖아요. 네, 네.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또 더 나오기로 하고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네. 이제 뭐 의정 활동이야 사실 뭐 많은 일을 하고 싶죠. 또 해 오다 보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또 가야 될지 그 방향성도 사실은 이제 의원을 하고 또 하니까 이제 사실 보이기는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지방 여성 의원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여성 의원 그 할당량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근데 그 인색한 부분도 있지만 또 돌이켜 보면 인색하게 된 또 이유가 또 나름대로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왜냐? 왜? 지금 막상 우리 지금 이제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돌아옵니다. 지방선거가 돌아오는데 지역에서 여성 후보, 여성 출마자를 저희가 발굴을 하자. 발굴을 막상 하잖아요. 해보면 정말로 마땅한 발굴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비도 안 했거니와 정말로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나? 또 여성 정치인을 정말로 발굴하는데 이 사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막상 우리가 후보군을 발굴해 보면 정말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들이 우리가 정치에 일단 먼저 발을 디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지자고 선배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성 정치인들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싶고 지금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21세기 사단법인 21세기 정치연합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우리 시 창단할 때부터 제가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려고 거기도 그 단체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과 우리 이해숙 의원님과 저도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성들은 절대 저는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합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또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를 이제 여성들이 좀 나와서 전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집에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여성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국회의원도 많이
들어와서 네, 네. 활동을 하는데 점점 이제 비례제도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당에서도 그래요. 처음부터 무조건 처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다고 나중에 해주세요. 비례를 그냥 어느 날 뚱땅 이렇게 뽑는 것보다도 그 어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좋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3선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슬로건을 이렇게 그랬어요. 반듯하고 야무진 구윤이 되겠다. 정말 반듯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송파를 명품 송파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박순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 비율이 그 뭐 여야 할 것 없이 30%를 약속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맡고 있는 직책도 국민의힘 전국 지방 여성의원의 공동대표를 맡고 네,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6월 달에 또 우리 지방선거가 얼마 안 있어요. 남았- 네, 네. 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제가 전국 여성의원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 당에다가 우리 국민의힘에다가 꼭 30% 할당을 해달라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 역시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아까 우리 박순자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여성 인재가 없더라. 그 이야기를 내가 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됐어요. 예. 그래,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게 막상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찾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당협이나 우리 당에서도 갑자기 어느 뭐 날 갑자기. 비례로 그 영입을 해서 이렇게 뭐 공천을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공천하다 보니 조직을 몰라요. 그렇지. 의회도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의원들도 지방의원들도 당 공천을 받아요. 그럼 그 조직의 일원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구성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잠깐 잊어버리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제가 이제 30% 그것도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 당에서 여성 의원들 공천, 물론 지역이나 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비례를 이제 공천할 때는 당의 활동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애당심. 훈련이 되고 네. 애당심을 애당심. 모두가 다 그런 가져야지. 분들을 위주로 공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또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정치대학 뭐 국민의힘 예, 정치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 아카데미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분들이 지방자치 그냥 최소한 또 4년 정도는 4년 정도는 그죠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훈련이 되고 어떤 당이라는 어떤 개념 또 조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 또 지방의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공부를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내 보내야만 우리 맞습니다. 당에서 욕을 안 네, 먹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하면 얼른 막 데려다가 그냥 자기 입맛대로 그냥 비례 주고 공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특히 비례는 문제성이죠. 기본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비례 후보자가 결국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든 시장을 뽑든 그 비례의 그 후보군으로 돼 있는 그분이 정말로 지역에서 정말로 활동을 많이 해서 당에 도움이 될 만한 조직과 표를 그만큼 갖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충분히 저는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 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계속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저는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여성 의원 전국 공동대표잖아요. 예, 예. 그 공동대표로서 아까 이제 우리 그 이야기를 그 당에다가 30%를 건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여기 훈련이 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역으로 이제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또 다음에 왜 오기를 약속을 하면서 네. 마무리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수다를 떨다 보니까 막 뒤도 뭐 문맥도 안 맞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쁘게 봐주시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은 마무리 되게 해주세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 소개와 어떤 활동하고 있다는 이거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했고요. 다음엔 더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여성 지방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논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자, 우리 박순자 의원님 그럼 네. 당연히죠. 의원님도 이제 지금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마무리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처음 지금 녹화 장면이라 저희가 많이 서툴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의도판 구독자 여러분, 또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다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상황을 저는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민족성이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위기를 잘 내교 극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솔직히 정치인들을 인정 못하고 또 인정 안 하고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하세요. 우리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도 물론 여태까지 잘 못했고 잘못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질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정치인들만 잘못한다고 질타하지 마시고 그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위대한 유권자들이에요.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로 인간 됨됨이, 정말로 이 사람은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저는 인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은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좀 선택해 주십사. 저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열심히 맞네. 잘하겠습니다. 역시 좋은 말씀 나누시고.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의원님은 서울이잖아. 예.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과 부산이 이제 우리가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4월 7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정보 여당의 박원순 시장과 오거동 시장이 그 성추행으로 인해서 빚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영선 그 민주당 그 대표죠. 이제 후보가 지지도가 고정표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국민 우리가 시민,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이 따끔하게 좀 해처리를 들어서 이번에 정확한 심판을 맞습니다.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 꼭 한 말씀 서울 대표로서 해주세요. 예, 그 우리 여의도판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번 보궐선거는 성추행, 정말 여성으로서 치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보궐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그 박영선 후보의 지지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참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번 선거에 그 우리 서울 시민,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이 보궐선거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 824억이 나가는지를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여성 인권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서 꼭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겠나요? 네, 사실은 할거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해수 의원님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여성의 인권 문제, 결국은 이 여성의 성추행 문제로 사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과 서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용납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미 후보를 냈다는 거, 그러면 결국 양당 간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특히 공교롭게도 사실 오늘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맞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생 잘 나왔네. 네, 세계 여성의 날인데, 이게 일요일 날. 세계 여성의 날인데, 정말로 우리 여성들이 정말로 생각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성 성추행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 두 시장만큼은 저는 분명히 단죄를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또 한정돼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은 녹화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요일 날 방송 나갈 거니까요. 일요일 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 지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 지방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간략하게 오늘 그 지금까지 좀 어떤 활동이라든지 깊이를 못했잖아요. 그 깊이를 덮고자 하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더 다음에 그 주신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나와 보시라고 해서 초대를 해서 다시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판 시청 여러분, 많은 댓글과 아직도 저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구독입니다.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좋아요. 설정까지 해주시면 네. 더욱더 알찬 네, 방송으로 감사합니다.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